초원의 북풍이 얼굴을 때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조용히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가 쏘아 올린 한 발의 화살에는 말 한마리도 여인 한 사람도, 심지어 아버지의 목숨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흉노 제국의 전설적인 수장, 묵돌 선우의 이야기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정조준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춘추 전국 말기 중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국 칠웅, 진초 제연 위조가 버티고 있었고, 이 가운데 조나라는 북쪽 초원과 넓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조의 명장 이목은 기병과 궁수로 정예군을 길러 흉노를 상대로 몇 차례 대승을 거둔 인물입니다. 한 번은 13만 기병과 보병, 10만이 넘는 궁수를 동원해 흉노 대군을 유인포 위에 초토화했고, 이후 10여 년 동안 흉노가 감히 조나라 변방에 얼씬도 못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영웅들이 각자 왕을 위해 싸우던 바로 그 시기, 북방 초원에도 새로운 영웅이 하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흉노족 수장 두만 선호에게는 묵돌이라는 이름의 태자가 있었습니다. 흉노 말로 용감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소녀는 체격이 장대하고 포부가 웅대하며 결단력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두만에게 새로 총애하는 부인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여인 사이에서 난 어린 아들에게 태자 자리를 물려주고 싶었던 두만은 정통 태자인 묵돌을 서쪽의 강국 월지에 볼모로 보내버립니다. 월지와의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지만, 태자를 볼모로 보낼 정도라면 한번 크게 밀린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만은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아들이 볼모로 있는 월지를 기습 공격합니다. 월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자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우리를 치다니 하는 분노가 일었고, 당연히 묵돌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묵돌은 혼란한 틈을 타 좋은 말을 훔쳐타고 기적처럼 초원으로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하나의 단면을 봅니다. 그를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은 건 아버지였지만, 그 죽음의 자리를 헤치고 살아 돌아온 힘은 묵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두만은 이 용기를 높이 사 그를 기병 1만을 거느린 장수로 임명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묵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언젠가 또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아예 왕위 자체를 통째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명적, 즉 휘파람 화살입니다. 묵돌은 장인에게 명적을 만들게 합니다. 날아가는 동안 새처럼 휘파람 소리를 내는 이 화살은 멀리서도 지금 저기 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내가 명적으로 겨냥한 곳을 너희도 반드시 함께 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군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목을 벨 것이다. 첫 시험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명마였습니다. 묵돌이 말에게 명적을 쏘자 상당수 병사들이 그대로 따라 쐈지만, 일부는 감히 주군의 애마를 향해 화살을 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돌은 주저한 병사들을 모두 참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총애하던 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병사들은 주저했습니다. 묵돌은 그들을 또다시 가차없이 처형합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미 명적이 날아간 곳은 어떤 것이든 쏜다는 조건에 스스로를 길들여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아버지 두만이 아끼던 명마를 향해 명적을 쏩니다. 이번에는 모든 병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묵돌은 마침내 사냥을 나선 두만 선우의 몸을 겨누고 명적을 당깁니다. 휘파람 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주변의 기병 1만이 동시에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두만은 그렇게 아들의 손에, 아니 아들이 쏘아 올린 목표에 의해 쓰러집니다. 묵돌은 곧바로 아버지의 애척과 경쟁자였던 이복 동생, 그리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스스로 흉노의 선우, 즉 최고의 군주로 등극합니다. 때는 기원전 209년, 진시황이 죽은 지 채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왕관을 쓰고 초원을 돌아보던 바로 그 시기, 남쪽 중원에서는 진이 멸망하고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이 천하를 두고 싸우는 초한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북방을 경계하느라 힘을 많이 쏟던 진은 진시황 사후 내분과 반란으로 무너졌고, 한고조 유방 역시 막 건국을 준비하던 혼란한 상황이었죠. 그 사이를 파고든 사람이 바로 묵돌 선우입니다. 선우에 오른 뒤 그는 먼저 동쪽의 동호를 향해 기습을 감행합니다. 경계 지대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동호를 오히려 기습해 괴멸시키고, 그 자녀 세력은 후에 선비호한 등으로 갈라져 나갑니다. 이어서 그는 북쪽의 정령과 여러 부족, 서쪽의 월지를 차례로 굴복시키고, 남쪽으로는 누번 뱅양 등 예전의 진나라 장수 몽염이 빼앗아 갔던 황하 부간의 초원을 다시 되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묵돌이 만든 흉노 제국은 동쪽으로 요하, 서쪽으로 파미르 산맥, 북쪽으로 바이카로 인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목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중국 사료는 그를 기원전 209년부터 174년까지 제위하며 초원 제국을 완성한 군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막 세워진 한나라가 이 신흥 유목 제국과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기원전 200년 한고조 유방은 묵돌을 얕잡아보다 백등산에서 포위당해
구사일생으로 도망치는 치욕을 겪고 이후 한나라는 오랫동안 화친과 공물을 바치는 전략으로 흉노를 달래야 했습니다. 묵돌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당시 중국 왕조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목표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편안함, 익숙한 관계, 지금의 안락함, 무엇을 얼마나 내려놓을지에 대한 각오가 뒤따르지 않는 목표는 결국 한 번의 다짐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초원의 한가운데서 명적이 울릴 때마다 묵돌과 그의 기병들은 이번이 진짜 목표인가를 몸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명적은 이미 날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그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변할 각오가 돼 있는가? 흉노의 묵돌 선우가 피로써 내려간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삶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그러나 더 단단하게 다가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